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 있는 밤톨 크기의 샘 조직으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분비해 정자의 이동성과 생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립선은 사춘기 이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성장을 지속하며 나이가 들수록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의 방광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주로 PSA 검사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구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서도 고령화와 서구식 식습관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남성암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 PSA 검사 확산 등의 요인으로 발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채 되지 않던 전립선암 발생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한국 남성 암 순위 4위로 올라선 이후 최신 국가 통계인 2022년 말 기준 20,000명을 넘어 1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나이와 식습관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붉은 고기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고 일부 직계 가족에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BRCA2 등의 일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모두 배뇨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려운데요. 비대증은 주로 전립선 크기의 증가로 인한 요도 압박이 원인이며 양성 질환입니다. 반면 전립선암은 조직 내 악성세포 증식으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암세포의 침윤 및 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다만 진행 시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배뇨장애, 즉 빈뇨나 잔뇨감, 약한 요절기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전이가 나타날 경우 전이 부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뼈 전이 시 골통이나 병적 골절 등이 합병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무증상 상태에서 정기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거나 직장 수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데요. 조기 발견은 예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권장됩니다. 아닙니다. PSA가 정상, 보통 4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요. 정상 이하에서도 전립선암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격적인 전립선암은 PSA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력이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면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암 조기 검진은 일반적으로 50세부터 매년 또는 경년으로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위험군은 45세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유전적 경향성이 강한 암 중 하나로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일촌 직계 가족 중 55세 이전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브라카1, 브라카2, 호XB13 등의 유전자 변이도 관련이 있는데요. 가족력이나 조기 발병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가 고려됩니다. 적극적 감시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 대개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해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 일부는 호르몬 치료나 항암화학요법,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선택은 병리나 PSA 수치, 조직 검사에서 글리아신 스코어라고 하는 악성도를 평가하는 스코어, 그리고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립선암 치료 후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에 따라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일시적인 요실금이 흔하나 대부분 수개월 내 회복되며 일부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 후에는 직장 출혈이나 배뇨 자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르몬 치료는 대사성 질환과 골밀도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배율의 3D 시야로 세밀한 박리가 가능하므로 신경 보존율이 있어서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 협병증이 매우 감소합니다. 절개 범위가 작고 통증, 출혈이 적고 회복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밀한 봉합과 조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비 의존성이 높아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의 숙련도가 필수적이고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된 국소 친윤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강경 수술이 적합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환자나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됩니다. 근치적 방사선 치료는 외부 방사선 또는 전립선 내부에 방사성 물질을 삽입하는 근접 치료로 나뉘며 고위험군에서도 효과적으로 암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부작용으로는 배뇨 자극 증상, 직장 통증,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와 발한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일부에서 성욕과 발기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와 체중 증가, 피로 등이 심하게 있을 수 있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시 심혈관계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전혀 별개의 질환이고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고 전립선암은 전립선 조직 내에 암이 발생하는 악성 질환입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급히 치료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서서히 자라지만 조직 검사상의 악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악성도가 높은 일부 암의 경우에는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암은 장기 생존율이 높은 질환이므로 치료와 함께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은 적극적인 재활 치료로 개선될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가족의 역할도 큰데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은 정신적, 신체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 즉 채소와 과일, 통곡물 섭취, 붉은 고기, 가공육 줄이기가 매우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비만 예방과 호르몬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기검진, 즉 PSA 피검사와 직장 소지 검사가 권고되고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특히 조기부터 전문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와 위험 요인에 맞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